자,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 한번 보실까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보시면 일단 여기는 용어에 관한 부분 한번 정리하고 이제 박스에 들어있는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면, 자, 이제 세대 구분형.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공동택인데 앞에 지금 보시면 지문에 뭐가 붙었냐면 세대 구분형이란 지문에 단서가 붙었어요. 그러면 세대 공동택 세대 구분형은 또 무슨 말이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공동택 크게 보면 전유와 공용으로 나누는데 이 세대 전유 부분이 있죠. 전유 부분이란 것은 한 세대가 살 수 있게 구획된, 즉 이 공간 내에 몇 세대, 한 세대가 살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은 무슨 부분? 전유 부분이라 하는데, 이 전유 부분은 뭐 했다? 세대를 구분했다는 것은 전유 부분을 두 개로 나눴어요. 나눈 이 개소마다 세대가 몇 세대가 살 수 있게끔 각각 독립된 두 세대가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공동택 무슨 형태? 이거를 세대 구분형 공동택. 그러니까 하나 전유 부분을 두 개로 구획을 해서 구획된 개소마다 두 세대가 살 수 있게끔 지어진 이와 같은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다. 영어를 한번 보실까요? 지문은 자 18번은 용어와 지금 관련 규정을 일괄 정리해 놨는데, 자 공동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이게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세대별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구분 소유 인정한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세대가 살 수 있지만, 자 그와 같은 주택을 뭐라? 세대 구분형 공동택입니다. 자 박스에 들어가 보면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 유형은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은 지금 보니까 크게 이 공동택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이 세대 공동택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유형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뭐 했더라? 건설이 되는 유형의 종류가 하나 있고, 일단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이 되는 경우도 갖출 요건을 밑에 가보니까 1, 2, 3, 4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라고 그랬어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일단 먼저 2번으로 가죠. 2번은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택 경우, 여기도 경우를 보니까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보니까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뭐를 행위 허가. 그래서 행위 허가 또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행위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뭐 하더라? 설치가 되는 유형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럼 이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도 요건은 몇 가지를 보니까 여기도 다음의 요건은 모두, 그래서 보니까 건설이 되는 경우는 네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을 했고, 설치가 되는 건 몇 가지 요건? 네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라고 해서 유형은 지금 각각 건설이 되는 경우 이와 같은 건설되는 네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는 유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된 유형의 종류, 여기도 마찬가지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요건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각각의 요건을 잠깐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됐다는 건 이런 유형입니다. 자, 건물을 신축,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지을 당시,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그 공동택 이와 같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세대를 구분하는 형태로 지어진 게 첫 번째, 건설하는 경우에 따른 이 요건의 네 가지 요건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행위 허가 또는 신고라고 설치한다는 것은 건물을 신축,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 형태 유형이 아니었는데 입주 후에, 사용검사 받고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그 공동택 전유를 이와 같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형태로 이거를 나눌 필요가 있어서 입주 후에 일정 기간이면 경과된 이와 같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설치가 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그럼 첫 번째 건설 시 갖출 요건은 몇 가지를 갖추라고 했냐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1번. 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을 설치.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세대가 통합입니다.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자, 여기는 자 보니까 여기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이거를 통합.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두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구획을 해서 따로 별도로 해야 되면 경우에 따라 이거를 통합해서 그럼 세대 이걸 통합한다고 해서 그럼 경우에 따라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통합을 했을 수 있다. 네. 나누는 것도 문제지만 또 뭐예요? 통합을 했다는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통합했다는 것은 세대 간의 경계를 구획을 해도 이걸 통합한다면 이거를 철거해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로 이거를 구분해버리면 구획은 나눌 수 있지만 통합이 안 되죠. 그래서 뭘로 하기 위해 통합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을 뭘로 하세요? 연결문. 연결문은 여러분 쉽게 이제 보시면 식당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연결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장소를 좀 넓히고 줄일 수 있죠. 그 개념 연결문 하나 하고 그리고 경량 구조의 경계벽이다. 일단 경량 구조란 건 조그만 충격 후에 쉽게 파괴될 수 있는 구조. 가장 쉽게 세대 간에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로 구획할 수도 있죠. 석고보드라든가 또는 샌드위치 판넬로 가벽을 설치해서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으로 구획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3번. 3번은 보니까 세대구는 공동세대 속에 해당 주택 등 공동주택 전체 세대의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공급되는 세대 전부를 다 이와 같은 형태로 신축 짓는 게 아니라 전체 공급 세대 중에 얼마를 넘어가면 이와 같은 유형의 그 세대가 몇 세대라기보단 전체가 세대수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와 같은 유형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보니까 여기도 전체 세대수도 그렇지만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용 면적이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3, 4번은 전체 세대수나 전체 주면적을 봤을 때 얼마 넘어가면 됩니까? 3분의 1을 넘지 않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세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서 건설되어야 한다는 기준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허가 또는 신고로 갑니다. 밑에 보니까 네 가지 요건의 첫 번째, 자,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 몇 세대 이하가 됩니까? 두 세대 이하가 두 번째는 구획된 각각 공간마다 뭐뭐를 집어넣습니까?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합니다. 3번. 이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되는 경우도 3번에 가보니까 전체 세대수 얼마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 즉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동 세대수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할 게 여기 지금 설치되는 경우에 전체하고 동별해 봤을 때 10분의 1과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돼. 그런데 단서에 가보니까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구청장이 이걸 이하 뭐라는데 이거를 줄여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단지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 기준을 뭐 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된 이와 같은 이 설치되는 규정에 지금 문항에 3번은 지금 전체로 봤을 때 동으로 봤을 때 얼마 10분의 1과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3번에 보니까 플러스 단서 누가 예스 한다면 시장 구조는 인정한다면 그때는 얼마 하더라? 전체와 동별 세대수에 관한 그 기준을 뭐 할 수도 있다?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네, 4번까지 해서 여기서 총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서 이후에 이와 같은 형태로 설치하라는 겁니다. 부분들. 그 내용에 따라서 여기 설명 하나 했고요. 하나 더 밑에 3번에 가보니까 3번은 세대 구분형 공동체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 공동 세대 수는 그 구분된 공간 세대수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신 대로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합니까? 네. 이 관련 규정을 적용을 했을 때, 적용을 할 때 세대 수는 몇 세대? 여기는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의 세대입니다. 하나의 세대를 산정하겠다. 자, 그러면 지금 세대 구분 공동택은 뭐 이 첫 번째 건설이나 설치되는 경우 어느 경우든 간에 보니까 세대가 몇 세대가 살죠. 뭐 건설이 되는 경우도 그렇지만 설치된 경우도 세대는 몇 세대가 산다. 두 세대가 거주하지만 여기서 이제 관련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한 세대의 수는 몇 세대가 거주한 걸로 보겠다. 또 여기 하나의 세대로 인정하겠다. 요거는 뭐 어떤 면으로 가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입니다. 자, 공동택은 세대수,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면 그 단지 내에 부대시설 중에 하나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게 돼요. 설치합니다. 그럼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데, 그럼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면적이죠. 그 면적은, 그럼 관리사무소 면적은 보니까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주택단지 내 확보를 해서 면적을 확보해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 이 관리사무소 면적을 결정해 줘야 돼요. 면적을. 그러면 관리사무소 면적을 결정하는 몇 제곱미터 이상이나 요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뭐에 따라서 관리사무소 면적을 결정하냐면, 그때는 그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이 뭐에 따라 사업주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관리사무소 면적,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아지면 많아들어서 근무하는 직원도 많다 보니 관리사무소 면적도 더 커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공동택에 보니까 건설되거나 설치되는 경우라고 봤을 때 일부, 여기는 전부가 일부를 지금 건설 설치하는 경우도 일부가 이와 같은 형태로 뭐 건설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확인했었으니까, 그러면 실제 세대는 여기 이 세대가 두 세대가 살지만 이와 같은 주택건설 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 수는 두 세대로 인정하겠다, 아니면 한 세대만 인정하겠다. 여기는 두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만 인정한다. 한 세대만 거주하는 걸 인정을 해서 이와 같은 면적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하나 예를 들었던 거고요. 뭐 관리사무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주민 공동시설 설치하는 관련 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도 세대수 몇 세대, 이때는 하나의 세대로 인정하는 거지 실제 두 세대가 산정해서 이 두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 한 세대만 사는 걸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로 세 번째 내용을 잠깐 봐주신 대로 해서 세대공동택 용어에 관한 정의, 설치에 관한 4개 관련 부분하고 마지막 관련 규정을 정리할 때 주택건설 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 수는 몇 세대가 거주하더라? 하나의 세대가 거주한 걸로 인정하겠다 해서 세대구역 공동택 하나 마무리하고요. 19번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 볼까요? 여기도 용어 한번 보시면서 가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 이제 보시면 일단 영어 정의부터 한번 보죠. 자, 19번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이다.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일단 규모는 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뭐냐? 세대수가 몇 세대? 300세대 미만.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규모는 무슨 규모라고 그랬냐면 국민주택 규모다. 그래서 규모는 보니까 300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300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합니까? 네, 19번. 자, 박스에 들어가 보니, 자, 1번에 가보죠. 1번에도 이제 3번까지 나와 있는데, 1번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법률에 따라 어디 지역에 건설됐다?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이다. 그래서 주택을 들어가기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디에 건설됐다? 건설은 어느 지역에 건설됐다? 여기 도시 지역에 건설됐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주택의 분류를 들어가기 요거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죠. 확인한다는 것은 보시면 자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를 많이 짓고 싶어도 몇 세대 미만까지밖에 안 되나요? 300세대 미만이요. 세대수는 분명 법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몇 세대 이상은 안 돼요. 300 이상이나 300 미만까지만 세대수 제한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를 용어 이전에 전 시간에 말했던 걸 잠깐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란 건 뭐였던가요? 1호 또는 1세대당 몇 제곱미터야?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이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어디에 건설됐다? 어디에 건설됐다? 도시지역에 건설됐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는 85가 되는 경우도 있고 100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이 되려면 꼭 뭐라고 같이 나와야 돼요? 읍 또는 등에 따른 읍 또는 면지역이란 지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어디에 건설됐다? 도시지역에 건설되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도 제한됐지만 뭣도 제한됐다. 여기는 그럼 1호 또는 1세대당은 몇 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85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겠는데 하나에서 일단 용어상 하나 정리하고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는 밑에 보면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원룸형 주택과 2번 단지형 연립주택과 3번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관한 세 가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원룸형 주택입니다. 그러면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가 되려면 요건은 몇 가지? 이제 다음의 요건은 뭐더라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다. 기역. 그럼 그 요건 하나씩 살펴보면 기역에 세대별 주거주는 면적이 50 이하, 50 정도 이하일 것. 니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디귿.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단서 있죠. 단서는 두 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면 주거적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하나 가지는 몇 개? 두 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리을. 지하층에는 세대별로 지하층으로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에서 기역, 니은, 디귿, 일단 몇 가지 요건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택을 뭐라? 원룸형 주택이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 갖출 요건은 몇 가지가 있다. 기역, 니은, 디귿, 일단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거를 도시형 생활주택의 무슨 주택으로 분류하겠다?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 두 번째,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보니 단지형 연립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에요. 자, 연립주택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좀 전에 건축법상 할 때, 건축법령은 주택에 분류할 때 공동주택의 분류 중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4개를 정리했던 것 중에 그 중에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을 분류하는 요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충수에 관한 규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건축법상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분류에 관한 요건 중에 주택으로서는 충수가 몇 개층 이하였었냐면 4개층 이하였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 지금 이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연립주택에 가보니까 첫 번째 줄 지금 중간에 단서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택으로서는 충수를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충수가 4개층 이하인데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면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 규정은 동일하게 어디도 적용된다? 다세대 주택도 적용이 되는 단서 규정이 있죠.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서는 충수를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춘다면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가 2, 3번에 관한 그래서 그 세 가지 분류에 관한 하나 정리하고요. 2번하고 3번, 2, 3번은 무슨 이야기냐면 2번하고 3번은 이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이 하나의 건축물에 여기는 이 하나의 건축물에 여기서는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만 함께 건축할 수 없고 어떤 경우도 함께 건축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건축할 수 없는 경우도 두 가지를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두 가지를 거기에서 2번을 봅니다. 2번을 일단은 먼저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의 두 가지를 확인하면 2번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번, 3번으로 갑니다. 3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규정이 두 가지. 그런데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번에 다시 올라 2번에 첫 번째 줄 끝 부분에 단서로 가보죠.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를 한다고 그래서 2번의 1과 2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함께 건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 1번. 1번은 원룸형 주택과 주거적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 자 보니 원룸형 주택은 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원룸형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는 어디에 건설됐다? 도시 지역에 건설되다 보니 면적은 얼마 이하가 돼요?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몇 세대? 1세대. 1세대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도시적인 건설이 85 이하가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모든 세대가 85를 초과하는 게 아니라 이 초과 세대가 몇 세대? 한 세대. 그렇죠? 이 한 세대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세대는 누가 거주할 공간? 여기는 어떤 이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거주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 세대와 함께 이 85를 초과하는 1세대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는 거에서 모든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만 한 세대 한에서 그와 같은 일에 따른 단서 경우라면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지역적인 제한이 좀 따르죠. 그래서 관련법에 따른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함께 건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적인 제한적인 관련법에 따라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이란 단서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경우 하나면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에서 각각 그 둘에 관한 경우 보셔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부분의 내용은 일단 뭐 수치나 지금 전체 일괄 설명 한번 드린 거고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그 다음 20번에 가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 있습니다. 지문은 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입니다. 라고 이제 해서, 여기 이제 보면 일단 20번에 자, 어떤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 합니까? 그래서 20번에 가보니까 20번은 자,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무슨 주택이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20번입니다. 자, 그와 같은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합니다. 보충학습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지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합니다.
라고 되어 있을 거면 여기에서 에너지 절약은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합니까? 네. 그러면 이 건설하라고 그랬고요. 자, 뭐 건설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 그러면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그러면 기술은 몇 가지 기술 중에 하나를 이용한다고 해서 기술은 총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 공동택을 주택을 무슨 주택으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는데 그러면 법에서 이 주택을 건설할 때 사용하는 기술은 몇 가지 기술 중에 하나를 이용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그 5가지 기술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여기 말한 기술이란 거, 그 5가지 중이란 것은 지금 현재 교재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5번까지. 그래서 이 5가지 기술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은 전체에 보실까요? 여기는 밑줄로서 좀 마무리할까요? 자, 어디를 밑줄 것이냐면, 자, 일단 1번 한번 전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단열, 고기능 외피 구조, 기밀 설계, 일조 확보 및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에 관한 기술 중 하나, 5가지 중 하나 1번의 기술인데, 여기서는 전체보다는 이제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은 지금 보니까 뭐뭐 등이 있어요. 뭐뭐 등 다음에 요 물음표 기술에서 밑줄은 전체 끌고 없고 여기는 여기 밑줄 것일 것은 등 다음에 나오는 요 기술 여기만 밑줄 긋습니다. 여기만. 그러면 여기만이란 건 1번을 방금 봤던 지문 1번을 방금 읽어보았는데 그 중에 1번은 어디만 밑줄을 긋으면 되냐면 여기는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여기만 밑줄 긋습니다. 자, 2번째 등 다음에 있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 기술 하나 밑줄. 3번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 밑줄. 4번은 좀 길어집니다만 그 중간 등 다음에 생태적 순환 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 환경 조성 기술 밑줄. 5번째, 여기도 2번째 줄 등 다음에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 기술은 지금 등 이전보단 방금 봤던 등 다음에 밑줄을 긋던 요 기술. 물론 앞에까지 일단은 체크하면 좋게 되면 지문이 길어지니 유형은 여러분들이 방금 밑줄을 긋던 등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 해당되는 기술 정도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그 5가지 기술 중 하나를 이용해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합니다. 에서 20번하고 21번. 자, 건강 친화형 주택입니다. 자, 일단 용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일단 정의부터 한번 먼저 보죠. 21번에. 자,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에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건강 친화형 주택입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자 그러면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관련 기준에 따른 1번부터 2번까지 나와 있는데 자 1번을 봅니다. 자 그러면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면 세대는 최소 몇 세대 이상을 건설하고 몇 세대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할 때 에너지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합니까? 1번. 500세대 이상의 공동체를 건설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 즉 이 건강 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고려사항 밑에 1번부터 4에 해당하는 4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건강 친화형 주택을 건설을 하는데 1번에 갔을 때 500세대 공동체를 건설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세대 내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21번에 건강 친화형 주택은 세대 수만 좀 하나 확인하시고 세대 수에서 몇 세대 이상을 건설하고자 할 때 건강 친화형 주택을 건설합니까?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 세대 수 정도 하나 체크하셔서 22번으로 가면 고려사항은 한번 참조를 한번 봐주시고요. 22번 장수명 주택입니다. 장수명 주택은 지금 보면 일단 용어 관련 개념의 앞쪽에 전단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어떤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합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무슨 주택? 장수명 주택이다. 그래서 지금 장수명 주택은 즉 그와 같은 뭐 용어에 따라서 주택을 무슨 데 이거를 장수명 주택이라 합니까? 네 해서 장수명 주택에 관한 거 하나 정리하고 이어지는 질문 한번 보시죠. 이어지는 질문에 사업주체가 몇 호 이상의 1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때는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즉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을 건설하고 할 때 최소 호는 몇 세대? 지금 100호라고 했어요. 100호. 이게 100세대로 보자. 그래서 뭐 호나 여기는 세대로 좀 보시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다 할 때는 최소 등급은 그러면 이 100세대 이상의 장수명 주택을 건설하고 할 때는 등급은 무슨 등급이라고 했냐면 자, 여기다 잠깐 놔두시고요. 이 등급 잠깐 보려고 보충학습으로 넘어가 보면 자, 장수명 주택의 인증 대상 및 인증 등급이다. 그래서 장수명 주택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크게 관련 법에 따라 등급이 몇 가지가 있냐면 자, 1번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등급, 일반 등급에 장수명 주택에 대하여 부여되는 등급은 총 4가지 관련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등급 중에 최소 100세대 이상의 장수명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등급은 그 4가지 등급 중에 어느 등급 이상을 부여받습니까? 그래서 등급은 최소 방금 봤던 최우수부터 일반 가는 중에서 세대수 몇 세대 이상을 장수명 주택 몇 세대 건설하고 된다면 10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최소 등급은 무슨 등급 이상?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습니다라고 해서 장수명 주택에서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등급은 4개 등급 좀 봐주시고 부여되는 등급은 4개 등급입니다. 네, 그 4개 등급 중에서 1000세대 이상이면 최소 어느 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습니까? 일반 등급의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라고 하나 정리해 봐 주실까요? 부분들은. 자, 그 부분 하나 정리하고, 자, 그 다음 나머지 일단은 넘어가고요. 밑에 가면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요거 다음 시간 좀 넘길게요.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고, 리모델링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여기는 좀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 설명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면, 자, 27번. 공동주택 성능 등급이 나옵니다. 27번에 가면 공동주택 성능 등급이 나옵니다. 공동주택 성능 등급.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보시면, 공동주택.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봤던 27번에 자,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도를 공급할 때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다음의 공동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영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한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표시해야 돼. 입주자 모집 공고 안에 표시해야 되는 건 세대수가 최소 몇 세대 이상을 사업주택을 건설 공급하고자 할 때 세대수는 몇 세대?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에 뭘 표시합니까?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5가지 등급을 표시하게 해놨어요. 자, 일단 그러면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 하나 그 용어 하나 봐주시고 그러면 등급은 총 몇 가지 등급이 있냐면 박스에 가보니까 다음 박스에 가보니까 여기도 등급은 여기도 5가지 등급입니다. 여기는 5가지 중이 아니라 5가지 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500 이상인 경우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성능 등급을 표시하는데 그때는 몇 가지 등급을 표시한다? 5가지 등급을 표시하는데 보니 등급은 지금 박스, 그 다음 박스에 가보니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해서 5가지 관련 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합니다. 라고 해서 1번이죠. 1번.
요거 1번을 한번 보시면 다음 장에 1번에 가보면 1번. 요것도 1번 한번 전체 보죠. 1번.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계 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에서 여기도 이제 보니까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여기도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모두가 다 여기도 등 다음에 여기도 이와 같은 물음표 등급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전체를 밑줄 긋기보단 여기도 어디만 밑줄을 끌 거냐면 여기도 등 다음에 나와 여기 이 등급만 밑줄 그을게요. 일단 한번 나머지 등 이전에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밑줄은 어디만 긋자? 등 다음에 나온 이 물음표 등급만 밑줄을 긋자. 그래서 보니까 밑줄 끌 부분은 동그라미 1번에 소음 관련 등급, 2번에 구조 관련 등급, 등 다음에 3번 환경 관련 등급, 4번은 생활 환경 관련 등급, 5번은 화재 소방 관련 등급이다 해서 1, 2, 3, 4, 5에서 5가지 관련 등급에서 하나 확인해 놓으실까요? 부분들은.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이 공동 성능 등급에 관한 부분들은 그 정도 내용을 하나 좀 정리해 봐 두시고요. 자, 밑에 이제 보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이다 이제 그래서 관련 법령 규정이 28번에 쭉 나와 있는 부분. 요거는 다음에 다음 심화 때 몇 가지 좀 간추려 설명을 드릴 부분. 여기는 다음에 좀 넘기겠습니다. 심화로 넘길 테니까 심화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주택법상 관련한 부분에 쭉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은 일단 여기 이제 01에 마무리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하나 남겼던 거는 리모델링은 잠깐 보류해 놨습니다. 리모델링은 잠깐 보류했고요. 리모델링은 좀 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일단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좀 전에 잠깐 보류했었던 22페이지 23번 리모델링부터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